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등기 청구를 누구한테 하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취득시효는 판례가 많이 나올까요? 별로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취득시효가 많은 나라예요? 별로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취득시효가 많은 나라예요. 왜 많은 나라냐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51년. 51년. 그 50년에 뭐가 일어나냐면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피난 갔잖아요. 저는 그때 피난 다니기가 좀 힘들었는데 피난을 가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땅 남의 땅인 줄 알면서 그 위에다 건물 같은 거 이렇게 지어놓고 오랜 세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살았으니까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취득시효가 비교적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게 일어난 나라들은 대부분 취득시효가 많아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또 해마다 계속 판례가 나와요. 다른 것도 판례 별로 안 나오는데 취득시효는 매해 판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취득시효는 제도 자체가 중요해서 항상 시험 문제예요. 근데 이게 문제 출제될 때 대부분 어려운 판례를 내거나 그다음 복잡한 사례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지금 우리가 배운 건 비교적 좀 가벼운 부분 다루긴 했지만 앞으로 세부적으로 많이 다루긴 할 거예요. 근데 취득시효는 아주 준비를 잘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얘가 취득주를 완성시켰는데 그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하고 얘는 또 이 땅을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다음에 중간에 갑이 는 사람은 또 땅을 계속 팔아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또 그 사람으로부터 또 20년이 되는 경우도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시효와 관계된 복잡한 법률 관계를 배울 텐데 기초 과정에서는 요 의의하고 요 점유 취득시효 정도는 완벽하게 파악하고 가야 다음 과정에 기본 과정에서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점유 취득시효는 반드시 꼭 외우세요. 몇 년간?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몇 년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자, 문제 맞춰봅시다.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의 예외이다. OX. 그 뭔 말이야 이거? 다시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의 예외이다. OX. 그럼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87조가 뭐죠? 187조. 이게 187조 제목 뭐예요? 제목. 그건 내용이고 상속 공용진서는 내용이고 제목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조문 숫자 외워야 돼요. 법률 187조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인데 얘는 조문이 어떻게 되죠? 상공 판경 기타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 시에는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밑에 여기 보시면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에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죠. 무슨 갑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갑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준다는 이 245조 1항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니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고 동산 물권 변동이 부동산 물권 변동이에요.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그러면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에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필요 없는 데는 반드시 뭘 해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예외인 거예요. 예외. 따라서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의 예외이다라고 말한 건 O예요, X요? O. 왜냐하면 얘는 뭘 해야?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그다음 조건 소급효예요, 장래효예요? 어렵네요. 기한 소급효예요, 장래효예요? 무효행의 추이는 소급효예요, 장래효예요? 취소는 소급효예요, 장래효예요? 이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껌뻑껌뻑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67번 하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생각이 나지 않으면 여러 번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런 패턴의 사람들은 다 시험 문제 풀 때도 똑같아요. 민법이 41번부터 80번까지죠.
그럼 이게 생각이 바로바로 나지 않으면 문제 2번 읽고 3번 읽고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시험장 가면 67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몇 개를 찍어야 되죠? 13개 찍어야 되죠. 몇 번 찍는다 그랬죠? 3번 찍는다 그랬고 3번 찍으면 답 몇 개? 한 개만, 한 개. 그럼 12개 다 날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잘 외워둡시다라고 한 거 생각나세요? 잘 외워야 돼요. 잘 외워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처음에 조건 그랬죠. 그럼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시험에 합격했어요. 조건 성취됐죠? 그럼 언제 효력 생기죠?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조건은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효. 기한도 똑같죠. 병이 사망하면 건물 증여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병이 사망했어요? 병이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죠. 언제부터?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기한도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효. 그다음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했을 때 새로운 법률행위로 바꿔주는 제도가 무효행위 추인이죠. 무효행위 추인.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의 경우에는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효. 언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그랬죠? 추인한 때로부터. 추인한 때로부터니까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효. 그다음 취소 사유 3가지 있죠? 취소 사유 3가지. 뭐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파. 그럼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어떻게 돼요? 그거 말로 할 수 있지 않는다 그랬죠?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랬으니까 취소는 소급효다, 장래효다. 소급효. 취득시효 소급효예요, 장래효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점유 취득시효 아까 그 표에 있는 거 그냥 읽어볼까요? 표에 있는 거. 자, 점유 취득시효 몇 년간? 20년간. 읽어보겠어요. 시작. 20년간. 자, 다시 몇 년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럼 칠판에 볼까요? 1951년 1월 1일부터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점유 개시시예요. 개시시. 그리고 71년 1월 1일에 취득시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리고 73년도에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요 취득시를 완성시켜서 등기를 한 을은 73년도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면 71년도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면 51년도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51년도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그 71년도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는 73년도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래버리면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3년도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냐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73년도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73년도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래버리면 요 51년도부터 73년이 되기 전까지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쓴 꼴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긴 기간 동안에 지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돼요. 근데 아까 여기 보시면 취득시효는 뭘 존중하는 제도다?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51년도부터 토지를 경작했다는 장관 세월 동안 토지를 경작했다는 이 사실 상태로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뒤늦게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시켜서 소유권을 취득시켜야만 이 기간 동안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상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비로소 나중에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뭐한다? 소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 소급효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합니다. 취득시효 소급효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다가 밑줄을 하냐면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서 230페이지 230페이지에 가서 니은법 찾았어요? 자, 잘 밑줄합니다. 취득시효로 인한 니은번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뭐한다? 소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으로 배운 건 몇 개 배웠죠?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배운 제도가 이제 7개인 거예요. 7개. 자, 그럼 7번 다시 올까요? 아까 소유권은 뜻이 뭐라 그랬죠? 소유권의 뜻.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무엇을?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 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으로 아까 봤던 게 먼저 무주물 선점이 있었죠. 무주물 선점. 그리고
유실물, 습득 있고, 그다음 매장물, 발견, 그리고 첨부제도 있었죠. 첨부제도. 첨부제도 또 3개 있었죠. 3개. 부화, 혼화, 가공.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배운 취득시효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총 몇 가지 있다? 7가지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는데, 요 소유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생긴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생겼어요. 그럼 또 당연히 어떤 권리가 나올까요? 물권적 청구권 나오겠죠.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점유권 파트에서도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듯이 요 소유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에 대한 침해가 생기면 당연히 뭐가 생긴다? 물권적 청구권이 생기는 겁니다. 조문 확인해 볼까요? 자, 233페이지 봅시다. 233. 자, 213조예요. 213조. 233페이지 213조. 뭐라고 돼 있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다시 소유물 반환 청구 그랬으니까 얘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말하는 겁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소유자는 찾았죠?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결국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건데, 어떤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거냐면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누가 누구한테 반환 청구한다고요? 소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4조 갑시다. 214조 먼저 눈으로 읽어보세요. 자, 214조는 한 개의 문장으로 돼 있어요? 두 개의 문장으로 돼 있어요? 214조는 한 개의 문장으로 돼 있다? 두 개의 문장으로 돼 있다? 한 개, 두 개? 어떻게 두 개예요? 여러분, 국어는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한 개의 문장이죠? 왜 한 개의 문장이에요? 점이 한 개잖아요. 점이 한 개.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래도 점이 한 개면 한 개의 문장이잖아요. 한 개의 문장이 한 개의 문장, 두 개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 한 개의 문장에 아까 그 두 번째 줄에 볼까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끊고. 그럼 이렇게 한 개의 문장에서 앞에 있는 건 뭐라 그럴까요? 한 개의 문장에서 앞에 있는 건 전단이라 그래요. 전단. 그다음에 한 개의 문장에서 뒤에 있는 건 후단이라 그래요. 그러면 214조는 한 개의 문장인데 전단 후단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단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단까지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방해 동그라미. 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방해 그랬으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거 뭐죠? 방해 제거. 그다음 요 214조는 후단이 시험 문제입니다. 후단이. 자, 그래서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염려 동그라미 하시고. 아까 및 또는 생각나요? 및 또는 점유권하고 똑같죠.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및 또는이었으니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얘도 그렇게 돼야 돼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방해 예방 이나 동그라미 하시고, 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나 그랬으니까 또는 내 뜻이죠.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 예방 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를 하든가 둘 중 하나만 청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7번 다시 올까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원 청구권의 경우에도 내용은 몇 가지다? 3가지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죠? 반환 청구. 두 번째가 방해 제거 청구. 세 번째가 방해 예방 청구인데 요 세 번째가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소유권을 방해할 뭐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 예방 또는으로 외우죠. 그냥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림이 그려지세요? 자, 먼저 소유권의 뜻이 뭐예요? 소유권의 뜻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의의에서 좀 중요한 게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
일단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있는데 걔는 별로 중요하진 않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뭐 해야 한다. 상하에 토지의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나와 있는 게 총 7개. 자, 첫 번째 취득 시효. 그리고 세트 임금 3개. 선점, 습득, 발견. 그리고 첨부제도 3개. 부합, 혼화, 가공. 이런 제도를 통해서 소유권이 취득이 된 거예요. 근데 취득한 소유권에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생기면 뭐 할 수 있다. 물권과 정호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용익 물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